자,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렇죠. 이게 꽃은 말을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말은 하고 산다. 누구나 말하고 삽니다.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평생 이야기하면서도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해요. 평생 말하면서도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보통 1대 다, 대중 연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1대1로 훈련할 기회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많은 사람 앞에서, 10명 이상의 사람 앞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 앞에서 얘기할 기회는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본다라는 것, 그걸 안다라는 것은 자기 변화일 뿐만 아니라 자기 성장, 더군다나 대중에게 연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리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내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는 강의를 하게 됐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데 기업에서는 제가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교수에게 교수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르치거든요. 왜 저는 다시 말할게요. 왜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꿈이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였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친구들이 막 거대한 꿈들을 얘기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나는 뭐 동북아를 변화시킬 거야. 나는 뭐 세상을 바꿀 거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막 꿈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제가 있던 학교에서 막 하는 동안에 저도 뭐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뭘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제일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끌린다 이래가지고 중국 나도 변화시킨다. 나도. 그래서 뭘 그러길래 뭐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을 내가 변화시킬 거야. 10억이니까 10분의 1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그 1억 명을 얘기한 이유는 제가 사실은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에서 사실은 기인하는데 처음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주의를 주셨던 게 뭐냐면 절대로 거지들에게 돈을 주지 마십시오. 돈을 주면 단체로 몰려옵니다. 자신 있으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 번은 단체 버스를 타려고 탁 하는 순간에 너무 예쁜 아이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있는 동전을 다 달라고. 그리고 버스 출발하잖아요. 주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래서 돈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고 이제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버스가 출발 안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기사 아저씨가 잠깐 화장실에 갔었는데 아이고. 이때 꼬마 아이가 할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할머니랑 둘이 있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다시 이번에는 제가 돈을 조금 더 내서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오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중국에 갔는데 그때는 여행을 갔는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지에게는 돈을 주지 말아라.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라고 할아버지 한 분이 발 하나가 없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막 깽깽이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죠. 도망갔어요. 한참 도망가다가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이 확 드는 거예요. 뭘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손에 꼭 쥐고 저도 그때는 학생이었죠. 쭉 쥐고 이거 드리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할아버지인대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막 불렀더니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진짜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막 깽깽거리면서 뛰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잘 사세요. 그리고 또 막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아주 신기하게 꿈을 꿨는데 엄청난 꿈을 하나 꿨어요. 어두움 속에서 제가 사람들 앞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보였고 제 입에서 빛이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제 꿈이, 제 비전이 결정이 됐어요. 나는 세상에 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겠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꿈을 그때 처음으로 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막 빠져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잡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뻑 간 거죠. 그래서 완전 쿨하다 이러면서 좋아하다가
제가 교육회사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에스모전자라고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부장님들 리더십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제 나이,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에요. 하시는데 부장님들이 에너지가 엄청나세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 이러고 딱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은 말을 하시다가 약간 당황을 하셨어요. 쉬는 시간에 저보고 약간 저를 이용해서 쉬시려고 자네 앞에 나와서 그 화장실 어딘가 이제 얘기 좀 하라라고 얘기를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제 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느낌에는 사장님보다 내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난 꿈도 꾼 사람인데. 꿈도 꿨고. 입에서 막 빛 나가고. 빛 나가는데 내가. 그래서 사실은 못 들은 척하면서 오늘인가? 드디어. 오늘 빛 나가나 이러면서. 빛 나가는. 그리고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강의가 안 끝난 시점에 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존 맥스웰 박사의 리더십이었어요. 합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희 관계를 비유해서 리더를 양성한다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강의를 한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망친 건. 5분이 500분 같고요. 온몸에 땀이 미친 듯이 흐른 거예요. 왜? 입에서 빛이 나갔는데 지금. 침이 나가더라고요. 빛이 나요. 침 마르고 나가다가 그것도 안 나가고. 제가 여기서 그만뒀을까요? 네, 그만두지 않았죠. 두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사장님 몰래 강의 요청을 받아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때는 잘했을까요? 네. 두 번째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쉽지 않은 날들을 보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삶이라는 게 한 번에 얻어지는 법은 없더라고요. 배움이라는 것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넘어지면 일어날 때 뭔가 진짜 배우더라고요. 뭔가 너무너무 배우고 싶고 내가 뭐가 부족하지 했는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 분이 한 분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신 같은 분이셨어요. 마스터 트레이너래요. 그러니까는 최고의 강사래요, 미국에서. 근데 꿈 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그래서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분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떠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미친 듯이 제 꿈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입에서 빛이 나갔는데, you know, 빛. 빛, you know, 그게 나야, 나, 빛, 나를 키워. 뭐 이랬는데 그냥 가셨는데 나중에 회장님이 저를 보러 오셨는데 제가 또 그때를 놓칠 리가 없죠. 빛, 라이트, you know. 그래서 미친 듯이 제가 꿈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나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늘 카드 빚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폴, 제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폴 너 돈 없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돈은 없네요.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혹시 근데 뭐 비행기 값도 뭐 미국까지 있고 뭐 호텔에서 자야 되고 강사료도 막 너무 비싼 거예요. 몇백만 원을 제가 어떻게 냅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미국으로 와. 네? 저는 비행기 값이 없는데요. 와, 내가 너를 위해 비행기표를 사놨어. 거짓말 같죠? 거짓말처럼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흘이 넘는 수업을 받는 모든 비용, 호텔비, 숙식비 전부 다 그분이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2년을 가르쳤고요. 거저받았죠. 그래서 거저받은 거 너무너무 거저주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뉴욕에서 온 한 친구는 제 꿈 이야기를 듣더니 엘리자베스 비도스라는 스톰프라는 그 non-verbal 퍼포먼스가 있어요. 막 드럼 치고 하는 거 약간 난타 같은 컨셉인데 뉴욕에서 공연하던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네 꿈을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더니 뉴욕에 월세집이 있거든요. 그 월세집을 포기하고 한 달 동안 저만 가르쳤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천재 코치 마크류라는 사람이 저를 가르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배워서 그런 지식들이나 내용들을 한국의 많은 기업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기관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강의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박사도 아니고요.
저는 심지어 석사도 아니고 저는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엄청나게 빛나는 뭔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외모를 승부할 수 있는 사람도 외모 하나 갖고 계시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더라고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제 강의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 저한테 주신 게 있다면 재웅아 너는 말을 해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재웅아 말로 세상을 변하게 해줄게 라는 거죠.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오늘 제가 배웠던 수많은 것들 중에 아주 최근에 배웠던 포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게 4단계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 4단계만 하면 대중연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은 수많은 보물 중에 하나를 나누고 싶어서 한테 궁금하세요? 네. 엄청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포맷이라는 강연 시스템이요. 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학생이시잖아요. 청중이면 청중이 어떻게 입력받는지, 청중이 어떻게 듣는지를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로로 손 딱 대시고요. 쭉 내려주세요. 오케이. 이 선이 인간이 듣는 선이에요. 학습하는 선이에요. 인간은 뭘로 배울까요? 첫 번째, 경험으로 배웁니다. 경험에서 그리고 컨셉으로 갑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몸으로도 배우고 글로도 배웁니다. 다시 해볼게요. 뭐라고요? 몸으로도 배우고 글로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더 잘 배우겠죠? 어떤 사람은 글로도 잘 배우겠죠? 저 같은 사람은 뭐로 더 잘 배울까요? 저는 몸이 좋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누군가는 몸으로 배우기를 원하는데 글로만 공부한 사람이 있고 글로만 학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글로만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수업 시간이나 강의 시간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청중에 대한 몰이에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된다고요. 몸으로,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말하는 내용 자체가 경험 기반일 때 훨씬 더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입니다. 기억하세요. 처음에 경험에서 몸에서 글로 뭐라고요? 몸에서 글로. 그러면 이제 가로선을 그어볼게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체화되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건 청중은 누구인가요? 해보고 고민하고 내게 되려면 직접 해봐야겠죠? 저 지금 해보고 계시죠? 네, 해보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 엄청 고민해요. 저게 맞는 건가? 네이버 검색 딱 이렇게 들어가셔서 쭉 뭐 나오면 이게 맞나? 그러면 퍼센테이지 이 사람의 맞을 확률은 이거네 뭐 이러면서 엄청난 고민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고민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요? 고민. 다시 말할게요.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요? 고민. 어떤 사람은 뭐 할까요? 행동해요. 뭐 하라고요? 행동.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글로 배우는 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런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말도 끝나지 않는데 벌써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가만히 있어요.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나를. 나를 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책만 봐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보는 순간 책과 함께 잠들어요. 깨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은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간의 청중은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청중은 글로도 배우고요. 몸으로도 배우고요. 글로도 배우고요. 그리고 청중은 경험으로도 배우고요. 고민으로도 배웁니다. 그죠? 이 네 가지. 그럼 이 네 가지 청중을 만족하게 하려면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단계. 청중에게 어떻게 시작할까요? 완전 신기한 일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의 뇌는 경험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뇌는 경험하고 고민하길 바래요. 다시 말할게요. 경험하고 고민하길 바래요. 다시 해볼게요. 뭐라고요? 경험하고 고민. 경험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뭘 듣고 싶어 하느냐? 왜를 듣고 싶어요. 왜? 다시 말할게요. 경험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뭘 듣고 싶어요? 왜? 뭐 일이 생기면은 이건 왜 이럴까?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랑에 빠진 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내 손을 잡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발달했어요? 고민하고 이제 경험하는 게 발달해서 이 새로운 경험, 여자가 손을 잡고 가면은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왜? 뭐라고요? 왜 이랬을까 나한테? 나 좋아하나? 왜까? 뭐 나한테 돈 받을 게 있었나? 뭐 왜 손을 잡았을까? 누가 날 소개했나? 왜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첫 번째 반드시 청중에게 여러분의 학습자에게 여러분의 학생에게 해줘야 될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뭘 것 같아요? 본론에 들어가야죠. 본론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는 아까 여기가 뭐였죠? 경험이잖아요. 경험. 잠깐만.
고민하잖아요. 고민한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고민과 글 뭐라고요? 이것도 필요해요. 고민과 글 뭐라고 시작? 고민과 글. 고민하고 글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하는 게 뭐예요? 검색을 엄청 잘해요. 뭔가 찾아내고 정보를 섭렵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두 번째는 뭘 알려줘야 될까요? 정보를 섭렵하는데 정보를 섭렵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저는 쉬운 질문밖에 안 해요.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뭘 주면 될까요? 정보. 정보는 두 번째 단계예요.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왜 이야기를 하는지예요. 두 번째는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알려준다고요. 뭐라고요? 그죠? 뭘 얘기하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걸 당연히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이 나오겠죠. 뭐라고요? 어떻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여기는 해보고 경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당신이 한다면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만약에 뭐라고요? 만약에. 완전 쉽게 얘기를 할게요. 완전 쉽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왜?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어떻게. 네 번째는 만약에. 이건 인간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물론 아내와 굉장히 사이가 좋지만 어느 날 아내가 너무 환한 웃음을 지난 몇 년 동안 보지 않았던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회사에 보내는 거죠. 저는 고민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일까?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왜 이러지? 그러다가 뭘까? 뭐라고요? 뭘까? 그죠? 뭘까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아내 생일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로 가요? 어떡하지? 어떡하자? 그래서 꽃을 사다가 아내한테 막 백송이 딱 줬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백송이 사다 좀 그러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꽃을 사다 주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안 웃어요. 신경질이네. 아내가 안 웃어요. 꽃을 사든지 안 웃어요. 그죠? 왜? 꽃은 선물이 아닌 거였어요. 뭔가 다른 걸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왜 아내가 웃지 않을까? 뭐지? 아내가 원하는 건 꽃이 아니었구나. 어떡하지?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강의로 바꿔보겠습니다. 왜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아내에게 꽃을 주는 법 강의를 시작하는 거죠. 자, 왜? 시작. 왜? 많은 사람들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내는 기념일에 선물을 주기 원하죠. 왜 줘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아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둘, 셋. 오늘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선물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반지, 목걸이. 끝. 이걸 다음 단계죠. 어떻게? 시작. 이걸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꽃을 주는 법은 꽃 속에 선물을 넣어서 준다. 반지를 주는 법은 반지를 줄 때 꽃을 섞어서 준다. 목걸이를 주는 목걸이랑 꽃을 섞어서 준다. 쉽죠? 그리고 만약에 뭐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까지 행복했던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쉽죠? 아주 쉽습니다. 이걸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디서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경험에서 배우기 시작해요. 왜에서 배우기 시작하고 뭐, 어떻게, 그리고 만약에로 가는 거죠. 저희 회사의 한 강사님이 이걸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요. 지하철에 갔는데 인간이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청중이라는 걸 알겠어요. 엄마한테 전화 온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걸었대요. 아이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엄마 전화 딱 받고. 왜? 엄마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뭔가 원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어쩌라고! 어떻게가 아니라 그건 착한 친구예요. 좋은 자녀를 가지고 계세요. 어쩌라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인간 사고 순서라고요. 그게 포맷입니다. 그게 포맷이고, 포맷이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포맷은 어떤 이야기라고 했냐면 이거는 스피치를 하는 순서예요. 다시 말할게요. 어떤 순서라고요? 스피치. 대중연설을 하고 사람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누구에게나 쓸 수 있어요. 5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뭘 하려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스피치를 망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얘기를 할 때에는 왜를 끌어낼 때 자랑을 많이 해요. 네. 제가 이런 곳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런 학위가 있고 이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에 대해서 링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확 멀어져요. 이때는 what으로 가긴 해요. 근데 뭘까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뭐. 왜냐면 이게 아주 청중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실 때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다면 청중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반드시 청중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왜예요. 청중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자녀분 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자녀가 있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뭐 수업할 때 이런 적이 있었는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뭐 누가 있을까요? 전문 이제 뭐 회사에 어떤 중역들이 계세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경영할 때 이런 점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뭐가 생겨요? 왜가 생긴다고. 내가 네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데에 대해서 왜를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왜.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할 때가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들었던 최고로 힘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강의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간사님이세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강연을 시작하셨는데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한 10분 하셨거든요. 끝낼 때도 됐잖아요. 두 번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들었는데 끝낼 때도 됐잖아요. 세 번째라고 하셨어요. 그날 12가지 재앙을 다 들었어요. 12개를 듣고 나니까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뭐, 하나 둘 셋 하면 뭐라고 보세요. 하나 둘 셋 뭐. 뭘 얘기할 때는 깔끔하게 얘기해야지. 늘리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할 건 이겁니다. 이건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머리에 큰 그림만 주고 싹 빠져야 돼요. 왜? 사람은 지루해요. 길면 완전 지루하지 않아요? 완전 지루해요. 언제 끝나는 거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맞아. 나는 눈은 뜨고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난 당신이 들리진 않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짧게. 이거는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 똑같아요. 긴 얘기는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긴 얘기는 언제 할까요? 여기서 뭘 얘기했더니 뭐? 그런 게 있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하면 이제 긴 장문에 딱 여기서 그래? 걸렸네? 이렇게 낚시하는 거죠. 이렇게 아우, 네. 땡겨. 듣고 싶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요게 이런 거야. 좀 더 하고 싶어? 듣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안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런 건데 이렇게 된다? 너도 해볼래?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완전 재밌지 않냐?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머리가 같이 호흡을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강연. 안 그러면 연설이 돼요. 연설은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좋은 강의는 제가 들었던 제일 멋진 말 중에 하나는 저를 가르쳤던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 제가 막 너무 강사로서 멋지게 보이는 거야. 와, 신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딱 부르더니 저한테 경고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You are not a rockstar. 너는 락스타가 아니야. You shouldn't be a rockstar. 넌 락스타가 되면 안 돼. Make your people rockstar. 네 얘기를 듣는 사람을 락스타로 만들어야지. 그게 강사지, 그게 강연자지. 네가 스타가 되면 넌 가짜라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저는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좋아하는데 청중들은 멍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루해서. 그러면 끝나고 났을 때 난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진짜 강연자죠. 그게 진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강의죠. 이 스텝만 따르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할지 못해요. 왜 그러니? 그건 마치 어떤 건지 아세요? 원래 내가 말을 하니까 평소에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잘할 수 있으라고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고요. 그건 이가 빠지는 칼을 들고 나는 검수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복음을 들어야 이건 제가 무협지를 좋아해서요. 네, 의령도 도처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도령도 이천 아주 좋은 칼을 들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중연설할 때는 어떻게 돼요? 칼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럼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면 청중들도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아프고 청중도 아프고 그리고 서로 안 좋은 관계로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배웠던 이 4단계만 알아도 아주 기본적인 4단계만 알아도 청중을 이해하고 누구나 강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강의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 얘기해라? 왜. 왜는 무엇이냐? 이 강의를 하는 이유를. 당신에게 당신이 이걸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뭘. 뭐는 내가 이야기할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능하면 3개 정도로 정리해서 나 오늘 이거 얘기할 거야. 끝. 길게 얘기하면 관심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세 번째는 어떻게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청중과 호흡이 이루어지는 단계. 마지막은 뭐래요? 만약에 네가 이걸 하잖아? 완전 대박일 거야. 상상도 안 돼. 장난 아니다. 이러면 끝나면 되는 거죠. 제 이야기를 정리를 할게요. 시작할 때 저는 중국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러나 이것들이 기술로 되면서 어떻게 재미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받았던 수많은 은혜, 제가 받았던 수많은 공짜 강의 지식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포맷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맷. 그래서 포맷이라는 것은 매우 쉬운 거라 가져왔어요. 사람은 이야기할 때 강의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어떻게 얘기할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를 얘기한다면 누구나 훌륭한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